안녕하세요. 저는 중고 BMW 고쳐 타기 영상을 올리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우빈아빠입니다. 직업 중에 하나가 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은행원이라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 현장 방문할 일이 많고 분양 계약서 볼 일이 많은데요. 분양 공고나 분양 계약서를 보거나 아니면 분양 현장을 방문해 보면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분양 대행사, 감리사, 은행 이런 여러 가지 회사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기는 하셨을 텐데 각 분양 과정에서 이런 회사들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알쏭달쏭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내가 원하던 곳에 아파트 청약을 하고 여러분들이 100번, 1000번 기도를 해서 운 좋게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서류 챙길 것도 워낙 많고 현장에서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여러 가지 회사 이름이 나온 계약서에 이것저것에 도장이 막 찍혀 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중도금 대출 신청하실 때 은행에다가 간혹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용어를 정확히 익히신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부동산 청약하시거나 이럴 때 분양 정보를 더욱더 정확히 파악하실 수가 있고 혹은 분양 과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분양 대행사, 감리사, 은행 등 부동산 분양 과정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행사인데요. 시행사는 건축물을 공사할 때 가장 큰 책임을 맡아 사업 시행 때부터 입주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을 하는 주체이고요. 이 땅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면 이게 좀 돈이 되겠다 싶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쉽게 말하면 시행사는 그 토지의 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 매입, 건축 허가, 분양, 입주까지 분양 과정의 총괄적인 업무를 맡아서 하게 됩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했다가 그 매입한 토지를 바로 신탁사에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신탁사가 시행사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탁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에 재건축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때에는 그 아파트의 각 호수의 소유자들이 그 아파트 단지 토지의 소유자잖아요. 소유자가 많아서 의견 취합이 어렵다 보니까 재건축 조합이라는 거를 만들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재건축 조합이 시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 조합 인가가 나면 그 아파트 단지 정문, 후문 할 거 없이 축하 현수막이 붙게 되는데, 축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합 인가가 났으니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시행사가 생겼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 시공사입니다. 시공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회사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공사는 건설 회사입니다. 지금은 대부분 건설사가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레미안, 이편한 세상, 더샵, 푸르지오 이런 아파트 명칭에 더 친숙하시고요. 그러니까 시공사는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이런 회사를 말합니다.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건축물을 짓는 역할을 합니다. 공사를 위탁받고 시공사가 건축물을 설계하는 경우도 있고, 시행사가 건축물을 설계한 다음에 이대로 건물을 지어주십시오 라고 위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행사하고 시공사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간혹 건설사가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시행부터 시공까지 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자체 개발 사업이라고 부르고, 단순히 도급을 받아 시공만 하는 경우에는 도급공사라고 부릅니다. 특히 IMF 위기 이전에는 건설사가 시행사와 시공사를 동시에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워낙 많은 비용이 들고 IMF 때 특히 많은 리스크에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시행사와 시공사를 분리하는 사업장이 늘어났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신탁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신탁사의 사전적 의미는 자산의 소유권을 믿고 맡기면 그 자산을 관리해주는 회사를 말하는데요. 분양 과정에 있어서 신탁사의 역할은 부동산 건설에 필요한 자금이나 또는 토지를 관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 일정에 맞춰서 중도금을 내시거나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납부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돈을 냈지만 여러분들이 돈을 내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구입하시게 되는 주택의 실체가 있나요? 없죠. 건설 과정이 다 끝나고 그 건축물의 사용 승인이 나고
내가 분양받은 그 호수에 내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만 비로소 실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내가 많은 돈을 냈지만 사실 아무 실체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앞서 설명드렸던 시행사가 토지 매입을 하고 분양 공고를 하고 분양 모집도 한 다음에 계약금도 받고 중도금도 몇 번 받았어요. 그런데 토지 매입 과정에서 너무 많은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 이자와 사업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매입한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 버리면 이런 상황들은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래서 신탁사는 부동산 계약자가 맡긴 계약금과 중도금, 이러한 자금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도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수분양자들의 안전장치가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분양대금을 입금하거나 중도금을 입금할 때 시행사나 시공사의 계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좌의 예금주를 살펴보면 신탁회사의 계좌로 입금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양대행사의 역할을 살펴볼게요. 분양대행사는 시행사로부터 분양 관련 업무만 위탁받아서 수수료를 받고 판매만 하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모델하우스나 홍보관에 가보면 시행사에 대한 설명은 많지 않아요. 그렇게 크게 표시해 놓지 않습니다. 대부분 시공사, 더샵이든 자이든 레미안이든 이런 아파트 브랜드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고요. 인터넷 광고를 띄운 다음에 이 아파트 단지에 관심이 있어서 모델하우스에 방문해 보면 모델하우스에서 볼 수 있는 직원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거의 다 분양대행사 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레미안 모델하우스가 열렸길래 구경만 하고 분양은 안 받고 상담만 받고 왔는데 몇 달 있다가 나를 상담해줬던 그 직원이 이번엔 레미안이 아니고 더샵 분양을 한다고 하면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어디 분양하고 있다고 구경만 하시고 차 한잔 하시고 그래서 정문 앞에서 저 김 실장을 찾아달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양 대행사 직원들은 현장을 계속 옮기면서 판매만 담당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분양 대행사 직원을 통해서 내가 분양을 받은 다음에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분양 대행사 직원에게 전화를 하면 대부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앞서 설명드렸지만 분양 과정에 있어서 전체적인 책임은 시행사에 있기 때문에 그 분양 대행사 직원은 그냥 잠깐 와서 여러분들에게 판매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분양 대행사 직원을 찾을 게 아니라 시행사 쪽에 연락을 취하셔서 해결을 보시는 것이 가장 해결을 볼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감리사하고 은행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감리사는 말 그대로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 설계대로 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 감시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은행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분양대금 중에 중도금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잔금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심사를 통해서 금융을 제공합니다.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스케줄에 맞춰서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켜서 신탁사 계좌로 바로 입금을 하게 되고요. 건물이 다 완공되고 나서 잔금을 치를 땐 입주 지정일에 맞춰서 잔금 대출을 일으켜서 마찬가지로 신탁사 계좌로 입금을 하거나 아니면 중도금 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분들은 그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게 됩니다. 중도금 대출 은행과 잔금 대출 취급 은행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시공사나 시행사의 신용 등급이나 사업성 평가에 따라서 여러 은행이 경쟁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로는 대출을 하려는 은행이 없어서 분양은 받았지만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를 때 분양 받으신 분들이 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분양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회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아주 깊은 내용은 아니었지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시공사 정도만 알고 계셨던 분들은 앞으로 분양 공고를 보거나 모델하우스 현장에 방문했을 때 그동안 눈에 안 들어왔던 내용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분양 과정에 있어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분쟁이 있을 때 잘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좀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또 힘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